오늘 하는 내용은 뭐 앞에 있는 거랑은 뭐 전혀 상관이 없고요. 예. 예전에 이제 1학년 2학기 때 배우셨던 두수복표 그런 거 있죠? 네. 히스토그램. 네. 그런 내용이랑 이제 연관이 돼 있는 거라서 네. 우선은 대표값이 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대표값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게 하나가 있죠? 평균이 대표값이야. 반평균이 몇 점이냐? 네, 뭐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러면은 그 반의 모든 애들의 평균을 이렇게 나타낸 거잖아요. 그거를 숫자 하나로 나타내면 그거를 대표하는 값이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배우는 거는 평균이랑, 그 다음에 중앙값이랑, 그 다음에 최빈값이랑, 네, 이렇게 세 개를 배우게 될 건데, 우선은 뭐 내용 자체가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네, 근데 여기 내용은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다 계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하기 빼기, 평균 당연히 점수 다 더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더하기 빼기 하는 데거든요, 나누기. 그래서 그런 거에서 실수가 좀 많이 나옵니다. 네, 그래서 내용 자체는 어렵지 않고 네, 계산 실수가 좀 많이 나올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우리가 알고 있는 평균은 알고 있는 대로 전체 뭐 예를 들어 점수라고 시험 점수라고 생각하신다면 전체 과목이 분모고 총 점수가 분자고 뭐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 거는. 네, 그래서 그게 평균이다 라는 거 알고 그냥 확인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예제 1번 같은 경우에서는 그냥 간단하게 그냥 계산을 해볼게요. 자, 그래서 전체 점수의 총합이라 그랬으니까 이거를 각자 다 더하라는 얘기인데, 이 각자의 점수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변량이라고 얘기해요. 하나하나의 값. 네, 이런 것들을 우리는 변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이제 다 더해 주시면 되는 거고, 자, 뭐 이런 식으로 더하면 되죠. 네. 이렇게 더하시면은 그러면은 160. 이렇게 더하시면 150. 네. 그리고 얘 더하면 되는 거니까 85. 자, 이런 식으로 더해 주셔서 더하시면은 몇이냐? 310에 395? 네. 자, 이게 1번이 될 거고, 그 다음에 평균을 구해라 그랬으니까 얘를 5로 나누시면 되겠죠. 과목수가 5개니까. 자, 그래서 5로 나누게 되면은 그러면 79? 네, 이런 식으로. 평균은 뭐 어렵지 않죠? 네,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구하시면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중앙값, 최빈값. 자, 이거 나오는데, 중앙값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변량이 이렇게 쭉 나열이 돼 있어요. 이 문제 가지고 그냥 얘기를 할 건데, 네. 이서연 학생 안 왔고요. 네, 그 다음에 윤진서 학생이랑 박주원 학생 빠지고요. 네, 그리고 김한결 학생 좀 늦는다고 연락 왔고요. 네. 어디까지 얘기해? 중앙값 이제 얘기해야 돼요. 자, 중앙값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말 그대로 가운데 있는 값을 얘기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 상태에서 그대로 보는 게 아니고 작은 수부터 큰 수로 쭉 나열을 한 후에 가운데 값. 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여서 제일 작은 거부터 나열을 해야 돼요, 먼저. 그래서 5, 그 다음 7, 그 다음 8, 2개, 그 다음 12, 10, 12, 17, 뭐 순서를 이렇게 정해서 나열을 다 해주시면 되는 거고, 지금 자료의 개수 변량을 보니까 7개잖아요. 네, 홀수개 했을 때는 당연히 가운데가 이라는 게 보이죠? 네, 그래서 중앙값이 뭐냐? 그러면 8이라고 얘기하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근데 예를 들어서, 그래서 얘 답은 이제 8이 된 거죠, 1번 답은.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숫자를 하나 더 붙였어. 이렇게 4라고. 그러면 자료가 8개잖아? 그럼 8개의 중앙값이 뭐냐? 이렇게 얘기하면 중앙이 여기거든요. 그죠? 그러면은 그 양 옆에 있는 애를 더하고 나누기 한 값이 중앙값이에요. 얘는 어차피 더하고 나누기 해봤자 8이겠죠? 네, 그러니까는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개수가 짝수개냐 홀수개냐에 따라서 다른 거죠. 홀수개는 상관이 없는 거지. 그러니까 짝수개일 때만 가운데에서 양옆에 걸 더한 다음에 나누기. 네, 이런 식으로 중앙값을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얘는 6개니까 지금 짝수개잖아요. 그래서 나열을 해보시면은 10이랑 15, 16, 17, 19, 20. 자,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가운데가 여기겠죠? 네, 그러면은 양옆에 있는 걸 더하고 나누기 2한 거니까 16.5가 중앙값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중앙값을 확인을 해주시면 된다. 자, 이게 예제 2번에 1, 2번이었고요. 자, 중앙값을 설명하면서 네, 최빈값도 같이 설명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최빈값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자료 이게 다 변량이라 그랬잖아요. 이 변량 중에서 가장 많이 나온 값. 그럼 여기에서 가장 많이 나온 숫자가 뭐냐 이거죠. 그럼 당연히 뭐예요? 8이 2개 나왔죠? 그러니까 최빈값은 8이에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근데 내가 여기에서 뭐 다시 숫자를 만들어 볼게요. 뭐 17을 하나 더 붙였어. 그럼 최빈값이 뭐냐? 그러면 8도 2개고 17도 2개죠? 그러면 8, 17 둘 다 쓰셔야 돼요. 내가 여기다가 5를 하나 더 만들었어. 그럼 최빈값이 뭐냐? 그러면 5, 8, 17 이렇게 쓰셔야 돼요. 이해되실까요? 네. 자, 근데 이제 여기에서 보면은 많이 나온 게 없죠. 네, 그러면은 최빈값은 없다. 제일 많이 나온 게 없잖아요. 그러면은 최빈값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얘가애들이 뭐 다 2개 똑같이 이렇게 써있다. 다 2개씩이야. 그래도 없다. 이해되실까요? 네, 모두 개수가 똑같으면 최빈값은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거를 생각을 하시고 문제를 풀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밑에 있는 예제 3번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편은 어느 도시에 일주일 동안 하루 최고 기온을 조사하여 나타낸 것이다. 최빈값이 뭐냐? 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최빈값은 뭐죠? 20이 3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최빈값은 20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예요. 자, 내용은 뭐 간단하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해주실 수 있는 거다. 자, 그거 얘기한 거고요. 그 옆 페이지에 보시면요, 2번이랑 3번이랑 5번이랑 너무 많이 줬네. 자, 2번이랑 5번만 풀게요. 네, 3번은 안 풀어도 될 것 같다. 안녕하세요. 왜 전화를 안 받아? 지금 자는 거 깨우려고 전화했었는데 혹시 전화하고. 자, 다시 2번을 보면서 또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에 나와 있는 거를 보시면요. 아니 뭐 세배로 2명이 왔으니까 2번, 3번, 5번을 할게요. 다시 설명해야 될 것 같으니까. 자, 2번에 보시면 평균 구하라 그랬으니까 평균 다 더하시면 된다 그랬죠. 식으로 쓰면 자료의 개수가 하나, 둘, 셋, 넷, 다 6개니까 분모는 6이고 그 다음에 14 더하기 12 더하기 8 더하기 2 더하기 x 더하기 16이 11이다. 이렇게 평균식을 그냥 쓰시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계산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넘기시면 66이고요. 그 다음에 이걸 더하면 10이고 이렇게 더하면 30이고 그러니까 10이 또 더하니까 52 플러스 x. 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x의 값은 넘기면 14 이런 식으로 미지수가 들어가 있다고 해서 뭐 여기 계속 뒤에 단원도 얘기를 하겠지만 미지수가 들어가 있다고 해서 식이 변하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미지수가 있어도 평균식은 그대로 평균식을 쓰시면 되는 거고 지금 뒷달 11강에 나오는 내용도 마찬가지예요. 네. 방법은 그대로 미지수가 있어도 해주시면 된다는 거. 자, 다시 3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3번에 나와 있는 거는 자, 중앙값과 최빈값을 구하시오.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중앙값을 구하시려면 나열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는 이 상태에서 그대로 보지 마시고 자, 나열을 해야 되는데 뭐 요런 건 나열을 할 수는 있겠죠. 지금 자료가 14개잖아요. 그러니까 한 8개까지 나열을 해보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나열을 하면은 2 헷갈리니까 표시를 해가면서 3 그 다음에 5 그 다음에 6 그 다음 7 그리고 8 2개 자 마지막으로 11 뭐 이렇게 표시를 해가면 뭐 빠지는 건 없겠죠 자료가 많더라도 자 14명의 수면 시간인데 뭐 개수는 뭐 몇 개 없는 것 같네 자 아무튼 자 이렇게 이제 나열을 했어요 자 지금 나와 있는 거에서 지금 개수를 생각해 보니까 지금 10개죠 네 그럼 10개의 중앙값은 여기가 되는 거죠 네 그럼 여기에서 중앙값이 짝수일 때는 양옆에 있는 걸 더하고 나누기 하니까 6 더하기 6에 나누기 해서 그냥 6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중앙값은 6이고 최빈값은 뭐가 제일 많이 나왔나요? 나열한 걸 보니까 5, 6, 8 이렇게 두 개씩 나왔죠 네 그러니까 최빈값은 5랑 6이랑 8이라고 네, 쓰셔야 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오케이? 근데 답을 보니까 최빈값이 5랑 8이냐? 왜 이상해? 6도 2개 아니야? 6이 없는 것 같은데. 답은 왜 5랑 8이죠? 여기에는 6이 없어요. 아 거기 6 없어? 네. 아 나 여긴 6이 2개인데? 아 책이 지금 다르게 써있어요? 네 아 그러면은 뭐 6이 하나가 없어요 이게? 내 책에는 6이 2개 있거든요 6이 아예 없어요. 아 6이 아예 없어요? 네. 그리고 5가 하나 더 있어요. 5가 하나 더 있어요? 8도 하나 더 있어 3개야? 자 5가 하나 더 있고 지금 문제가 다르네요 네 자 이렇게 돼 있어 네 그러면은 네 5가 3개고 8도 3개니까 최빈값이 5랑 8 이렇게 되겠죠 왜 다르게 써있는 거야? 네, 자 문제가 달랐어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해주시면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5번에 나와 있는 거는 문제 자체가 이상하긴 했어 14명인데 10개뿐이 없어서 니네는 문제에 14명이라고 나왔니? 10명이라고 나왔죠? 이게 이상한 거야 자 5번으로 갈게요 5번은 8명의 겨울방학 동안 읽은 책의 수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그래서 겨울방학 동안 읽은 책의 수의 평균과 중앙값을 구하라 자 우선은 뭐 평균을 구하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다 더해야죠 뭐 이렇게 다 더하고 그 개수가 8명이니까 8로 나누면 되겠죠 자 그래서 더해보면 이렇게 더하니까 10 이렇게 더해도 10 네, 그리고 100 그래서 120이네요 8분의 120 네, 그래서 지금 8로 나눠지나? 네, 8로 나눠지죠 그러면은 15 네. 그래서 평균은 15 네, 자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되고 중앙값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순서대로 나열하면 1 2 3이 하나 둘 셋 4가 둘 100 자 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자 그러면은 이 8개의 가운데니까 여기겠죠 네 그래서 그 옆을 더하고 나누기 한 거니까 중앙값은 3 이렇게 나오게 되겠지 이해되시죠? 자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요 얘기예요 자 얘는 1번에 구한 평균과 중앙값 중 이 자료의 중심 경향을 더 잘 나타내어 주는 것은 뭐냐 그러니까는 중앙값도 대표값이고 지금 평균도 대표값이잖아요 근데 둘 중에 뭐가 더 적절하겠냐 네 요걸 얘기하는 거야 중앙값을 그 대표값을 택할 때 근데 이걸 택할 때에는 평균이 더 적절한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중앙값을 보니까 숫자가 막 쭉 이렇게 써있는데 얘만 좀 생뚱맞게 숫자가 크죠. 네. 그럼 얘 때문에 지금 평균이 적절한 게 아니죠. 중앙값이 적절한 거죠. 말을 잘못했어요. 얘 때문에 평균 점수가 올라가는 거야. 쟤 하나 때문에. 그러니까 다른 애들은 다 점수가 낮은데 얘만 점수가 높은 거 아니야. 그러니까 평균을 하면은 그게 적절하다고 얘기할 수 없죠. 얘가 지금 평균이 15인데 15에 근처에 있는 애들이 없잖아. 그러니까 얘는 대표값으로 적절하지 않아. 그러니까 이럴 때에는 중앙값이 대표값으로 더 적절하다. 그래서 중앙값을 택할 때에는 이제 이유를 아시면 되죠. 생뚱맞은 놈의 숫자가 한 놈 있으면 그러면 중앙값을 택하는 게 맞아요. 네. 어느 숫자가 하나 독특하게 큰 거, 어느 숫자가 하나 독특하게 작아. 이런 식으로 돼 있을 때에는 네, 평균보다는 중앙값이 낫다. 네. 그런 거를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대표값에 대해서 식강을 설명을 한 거고요. 네. 그 다음 11강을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11강 3포도 네. 뭐 우선 읽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문제를 좀 읽어볼게요. 내용을. 자, 3포도라고 얘기하는 게 뭔지에 대해서 읽고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료의 변량이 흩어져 있는 정도의 하나의 수로 나타낸 값,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는 자료가 흩어져 있는 정도를 하나의 수로 나타낸다는 의미는 어차피 우리가 대표값으로 평균 같은 걸 구하잖아요. 그럼 평균에서 어느 한 사람의 점수들이 얼마만큼 떨어져 있냐, 네, 그거를 얘기하는 거고, 그 떨어져 있는 애들의 정도를 그냥 숫자 하나로 표현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분산되어 있다는 거에 산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분산되어 있다는 거에서. 네, 그래서 분산되어 있는 거에 산자고, 그게 분포 상태를 나타낸다. 그래서 3포도인 거거든요. 네, 떨어져 있는 애들의 분포 상태. 이거를 숫자 하나로 나타내는 걸 얘기하는 거고,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제가 맨날 이제 여러분들 시험 보면은 표준 편차가 몇인지 좀 알려달라. 수학 전체 평균이랑 뭐 표준 편차 알려달라고 그러잖아요. 여기에 가장 대표적인 3포도의 값이 표준 편차거든요. 그래서 이제 표준 편차에 대해서 배우게 될 거예요. 자. 근데 말이 표준 편차가 간단하게 요거를 구해라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표준 편차를 구하라고 하면 4단계를 거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평균을 구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는 편차를 구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는 분산을 구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표준 편차를 구해야 돼요. 그래서 문제에서 표준 편차를 구하라고 한마디 하지만 계산은 4가지를 하셔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평균은 방금 했으니까 이제 할 얘기가 없죠? 구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제 편차가 뭔지만 확인하시면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점수가 2, 4, 6, 8, 10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제가 첫 번째 평균을 구하게 되면 평균 당연히 얘기했죠? 가운데 있는. 그래서 평균이 6이야. 그럼 이제 편차가 뭐냐 생각하시면, 편차는 이게 다 변량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얘 점수에서 얼마만큼 차이가 나냐 이걸 확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변량에서 평균을 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평균이 6인데 얘가 2니까 지금 나타내고 있는 거 얘보다 마이너스 4 작은 거죠. 이렇게 생각하고, 얘 기준으로 얘는 마이너스 2 작겠죠. 얘는 0이겠죠. 얘는 플러스 2, 얘는 플러스 4,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쓰는 거를 우리는 편차라고 얘기합니다. 평균이랑 차이가 얼마나 나냐, 같은 색이야. 네. 평균이랑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요걸 확인하시는 거예요. 자, 이게 편차. 편차 이해되실까요? 그래서 여기 공식이 내 점수에서 평균을 뺀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자, 그게 편차고요. 편차를 이제 구했어. 그러면은 이제 분산을 구하라고 얘기하거든요. 분산은 편차를 가지고 하는 거야. 이 편차 구한 거를 다 제곱해서 더한 게 분자야. 얘 제곱하면 16이죠? 얘 제곱하면 4죠? 얘 제곱하면 0이니까 쓸 필요가 없고, 얘 제곱하면 4고, 얘 제곱하면 16이죠.
그리고 아까 자료의 개수를 그대로 똑같이 평균처럼 나누시면 돼요. 자료가 5개니까 5로 나누면 되거든요. 그러면은 20 더하기 20이니까 40이어서 분산이 8 이렇게 나오게 되죠. 분산 구하는 방식이에요. 편차를 다 제곱해서 더한 게 분자. 그리고 그 자료의 개수로 나누면 되는 겁니다. 그럼 분산까지 구했어요. 이제 3번까지 구한 거죠. 그럼 그 다음에는 표준 편차 구하면 되는데 표준 편차는 그냥 얘한테 루트 씌우면 돼요. 그래서 루트를 씌우면 루트 8이니까 2루트 2라고 표준 편차를 얘기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구하는 방식은 이런 식으로 구하게 되는 거고, 그래도 예전보다는 이게 좀 구하는 방식이 쉬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뭐냐면 그 우리가 1학년 2학기 때 배웠던 도수분포표를 주고, 네, 그거 가지고 기억날지 모르겠지만 도수분포표에 그게 있었거든요. 계급이랑 계급값. 네, 그러면 그 계급마다 계급값이 있어요. 그 계급값을 제곱을 해야 돼. 네, 그래서 그 인원수를 곱해야 돼. 네, 그래야지 계산할 수 있었는데 그때보다는 좀 많이 쉬워진 거죠. 네, 내용 자체가 그렇게 계산하면 막 숫자가 막 1000단위 막 나와요. 네, 그런데 그것보다는 많이 좀 쉬워진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확인을 해주시면 되고, 그리고 대략적으로 표준 편차에 대해서 좀 얘기를 더 해보면, 표준 편차가 예를 들어 평균이 70점이야. 근데 표준 편차가 뭐 예를 들어 5야. 이렇게 나왔어? 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표준 편차가 0인 거는 한마디로 10명의 평균이 70점이라고 했을 때 표준 편차가 0이야? 그럼 다 70점이란 얘기야. 간단하게 생각하면. 그러니까는 평균의 근처에 있는 게 다 똑같으니까는 0인 거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0이라면 이제 5는 조금 더 떨어져 있다는 얘기거든요. 평균이랑.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잘 본 애들이 없다는 얘기야. 이해돼요? 무슨 얘기인지? 다 70점 정도 나온 거거든요. 표준 편차가 5라고 얘기한 거. 한 75, 뭐 65 이 정도. 그러니까는 그 얘기는 다시 다르게 얘기하면 시험이 겁나게 잘 본 애가 없다는 얘기죠. 못 본 애, 그 다음에 못 본 애도 없다는 얘기야. 그럼 시험 문제가 어떻겠어요? 어려웠겠지. 잘 본 애가 없는데. 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예를 들어 표준 편차가 뭐 22야. 이렇게 나와. 보통 이제 니네 시험 보면 이 정도 나오거든요. 22, 24 뭐 이렇게 나오거든요. 자, 그러면 이 얘기는 시험 문제가 잘 본 애들이 많고 못 본 애들도 많다는 얘기예요. 중간이 별로 없다는 얘기예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표준 편차가 낮을수록 평균에 가깝다는 얘기는 다르게 얘기하면 고르다라고 얘기해요. 네, 이런 식으로 말의 의미를 알고 계셔야지 문제에서 그런 게 이제 좀 나와요. 그래서 표준 편차가 낮을수록 고르게 분포되어 있다. 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해볼게요. 네, 예제 1번. 자, 1번에 보시면 6명의 편차를 나타낸 건데, 평균 130일 때 학생의 키를 구하시오. 아, 그 얘기를 안 했구나. 편차에서 얘기를 안 했네요. 편차를 이제 막 다 구했잖아요. 다 구했는데, 편차는 항상 그 자료들의 편차를 다 더하면 무조건 0이에요. 네. 이게 편차의 특징이거든요. 그러니까 각자 편차를 다 구했어. 근데 그 편차를 다 더해. 그럼 무조건 0이 돼야 돼. 네. 자, 그러니까 여기에서 나와 있는 것도 다 편차들이 다 있는데 얘만 없죠? 근데 이 편차의 합을 하면 무조건 0이 돼야 된다. 네. 그래서 지금 여기 더하니까 7이고 이렇게 더하니까 마이너스 4니까 얘는 무조건 마이너스 3이 돼야 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근데 우리가 지금 필요한 건 뒤에 편차가 필요한 게 아니고 키가 필요한 거잖아. 그럼 키는 몇일까요? 지금 평균이 163이야. 60? 자, 그러면은 D가 마이너스 3이야. 편차가. 그럼 키가 몇이어야 되죠? 160이어야 되는 거지. 평균보다 3이 작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답이 160. 이해되시죠? 그럼 다른 애들도 키 다 쓸 수 있겠죠. 얘도 160이고 얘는 168이고 얘는 165고 그 다음에 얘는 162고 얘는 163이고
이런 식으로 P도 다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편차를 보시고. 자, 이렇게. 자, 그 다음 밑에 분산 표준 편차는 아까 얘기를 다 해서 문제로 바로 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나오는 거야. 다음 자료에 분산과 표준 편차를 구해라. 그냥 이게 문제인 거야. 그러면 이제 시작을 해야죠. 첫 번째로 편차 구하라 그랬어요. 아니, 평균 구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평균을 구하시면 5분의 지금 더하면 이렇게 더해도 10이고 이렇게 3개 더해도 10이니까 20이네요. 평균이 4죠. 네. 그럼 이제 평균을 구해놨으니까 그 다음 두 번째로 편차를 구하셔야죠. 편차는 밑에다 쓸게요. 그럼 얘는 뭐라고 써야 돼요? 편차? 마이너스 2. 얘는 0, 마이너스 1, 1, 2 이렇게 된 거죠. 자, 이게 두 번째 편차. 이제 편차를 구했어요. 그럼 세 번째 이제 분산을 구하라 그랬어요. 자, 분산은 다 제곱을 하시고 더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4, 1, 1, 4. 그리고 자료는 똑같이 5개. 그러니까 5분의 10이어서 분산이 2죠. 그러면 네 번째 표준 편차는 얘한테 루트 붙인 루트 2가 답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번에 답은 분산은 2, 표준 편차는 루트 2. 이런 식을 얘기하는 거고요. 다음 예제 3번이요. 예제 3번은 아래표는 학생 수가 뭐 ABCD 5반 중에서 중간고사 점수의 평균과 표준 편차를 나타낸 것이다. 다음을 구하시오. 평균이 가장 높은 반. 이건 뭐 쉽죠? 뭐 누구예요? A가 제일 높잖아. A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번에 아까 얘기한 거 잘 기억하시면 점수가 가장 고른 반. 네, 그러면 표준 편차가 낮은 B가 된다. 오케이? 자, 이런 거를 물어보는 거다. 자, 이거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뭘 또 해볼까? 보면은 4번, 5번 해볼까요? 61페이지에 61페이지 4번, 5번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61페이지에 4번, 5번은 뭐 보니까 문자가 포함이 돼 있죠. 근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문자가 있더라고 해도 푸는 방법이 변하는 건 없어요. 문자가 있어도 문자 있는 대로 그냥 그대로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지금 평균이 6이라고 했으니까 평균식을 먼저 쓰겠죠. 그럼 4 더하기 10 더하기 5 더하기 x 더하기 y 나누기 5를 한 게 6이라고 식을 쓰시면 되는 거고요. 자, 다 더하니까 19네요. 19 플러스 x 플러스 y가 30이니까 x 플러스 y가 11이라고 이렇게 먼저 구해주시면 됩니다.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평균을 구했어요. 평균을 이미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럼 이제 편차를 구하면 되잖아요. 순서대로. 자, 편차는 자, 얘는 마이너스 2겠죠. 얘는 4고. 자, 문제는 얘를 문자라고 해서 뭐 방법이 바뀌는 건 없어요. 그냥 빼는 거야.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얘도 그냥 빼는 거죠. 그리고 얘는 마이너스 1이겠죠. 자, 이런 식으로 지금 편차를 5개를 다 구하시면 됩니다. 됐죠? 이제 편차가 끝났어요. 문자가 있는 상태로 표현을 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분산을 구하시면 돼요. 다 제곱을 하시면 되겠죠? 분모는 오겠죠? 자료가 5개니까. 자, 그래서 제곱을 하면 4, 16, x-6의 제곱, y-6의 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거고. 지금 표준 편차가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린 분산도 알죠? 분산의 루트 지운 게 표준 편차니까 얘가 4.4예요. 이렇게. 여기까지도 이해가 되실까요? 자, 그러면 이제 계산이 복잡해지죠? 이제 곱해요.
네. 그러면 얘는 몇이에요? 22가 되겠죠. 이거 더해요. 그러면 21이죠. 얘 이제 제곱해요. 그러면은 x제곱 마이너스 12x 플러스 36이랑 y제곱 마이너스 12y 플러스 36. 자, 이렇게 식이 되겠죠. 자, 그런 다음에 또 확인할 거를 이제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보시면 이제 얘를 보면 마이너스 12로 묶을 수 있어요. 근데 방금 x 더하기 y가 11이라는 거 우리는 구했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다 11을 대입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는 마이너스 12 곱하기 11을 해주시는 거죠. 그럼 곱하면 몇이니? 12 곱하기 11이니까 132? 자, 그러면은 식을 제대로 쓸게요. x제곱 더하기 y제곱 이게 남고 얘는 계산하니까 마이너스 130이고 얘는 이제 더하면 72고 21이고 20이고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얘를 먼저 뺄까요? 네. 얘를 먼저 빼면 몇이니? 마이너스 60? 얘 그냥 넘겨서 뺀다고 생각하면 되면 여기가 1이겠죠? 그래서 이걸 넘기니까 그러니까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61이 답인 거죠. 답은 2번이 답이에요. 문자가 들어가니까 어렵죠? 그리고 전개까지 해야 되는 게 나오니까는 좀 불편하죠? 네, 자,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계산 하나 하는 게 좀 시간이 걸리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 표준편차를 학교에서 배우시게 되면은, 근데 이제 보통 이 표준편차 시험 안 보는 학교도 있어요. 네, 웜까지만 시험 보는 학교들이 있고 진도를 좀 천천히 나가는 학교들은, 네, 그리고 뭐 똑같이 나가는 학교들은 이것까지 보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이런 방식의 문제들을 좀 어렵게 많이 냅니다. 네, 이런 방식의 문제들. 자, 그래서 4번은 2번이 답이었고요. 다음 5번. 5번은 뭐냐? 오른쪽에 A, B 두 반의 국어 성적의 평균과 표준 편차를 A반, B반을 나타냈는데 자료된 설명으로 옳은 거. 기억. 국어 성적이 가장 우수한 학생은 B반이다. 맞아요? 생각하고 얘기하셔야 돼요. 국어 성적이 가장 우수한 학생은 B반 학생이다. 맞나요? 모르죠. 우리는 전체적인 점수를 알고 있는 거지 제일 잘 보낸 점수는 알 수 없어요. 그죠? 네, 제일 못 보낸 점수도 알 수 없는 거야. 네, 그러니까는 기억은 모른다 라고 틀렸다고 표시해 주시면 되고요. B반의 국어 성적이 A반의 국어 성적보다 더 고르다. 맞나요? 네, 이건 맞는 얘기죠. 왜? 표준 편차가 얘가 더 작잖아요. 그럼 B반이 더 고른 게 맞는 거죠. 자, 이렇게 A반의 국어 성적이 B반의 국어 성적보다 평균을 중심으로 더 흩어져 있다. 네, 같은 말이에요. 방금 이 니은이랑 디귿은 같은 말인 거예요. 더 고르다는 얘기는 얘한테 이 평균에 더 밀집해 있다는 얘기인 거라고요. 네, 그러니까는 당연히 지금 A반이 B반보다 성적의 평균을 중심으로 더 멀리 흩어져 있다는 얘기죠. 네, 자, 그래서 디귿도 맞는 얘기고. 그러니까 의미를 아셔야지 이거를 이렇게 맞출 수가 있겠죠. 그래서 표준편차의 의미를 좀 알고 계셔야 한다. 설명은 네, 거기까지 하겠고요. 네, 65페이지까지 풀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 뒤에 몇 페이지냐? 91페이지부터 93페이지? 아니구나. 3페이지까지 맞네. 93페이지까지 풀어주시고요. 아까 얘기한 대로 문자가 들어간 게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문자가 들어간 문제들이 좀 나오거든요.
네, 그거 안 되면은 제가 다시 한번 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